오늘은 게임에서 암호화폐와 NFT는 어떤 의미가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개발자입니다. 게임 업계에서도 NFT 업계에서도 플레이 투 언이라는 게임으로 돈을 번다라는 구호와 함께 아주 적극적인데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한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임과 NF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못된 이야기들부터 말해보겠습니다. 게임의 NFT는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전기를 사용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는 않습니다. GPU로 채굴을 하고 있는 이더리움도 사용하지 않아요. 이더리움은 비싸죠. 게임에서 그 엄청난 수수료를 감당해낼 수 없어요.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게임 블록체인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사용한다고 해서 보안이 강화되지도 않습니다. 보안이 문제였다면 원래 게임이 잘 운영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NFT와의 가장 큰 장점으로 아이템을 다른 곳에서 다시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리니지의 집행검이 무기가 필요 없는 닌텐도의 동물의 숲에 들어오면 어떤 값어치로 쓰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강의 무기가 아니라 동물의 숲에서 잡은 물고기를 다듬는 데나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보유한다는 의미도 없습니다. 게임 회사에서 해당 NFT의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아이템의 기능을 너프시킬 수도 있거든요. 게임의 NFT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유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장점 때문에 게임에 암호화폐와 NFT가 쓰이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선 플레이 투 언이라는 구호로 사람들을 모으기가 쉽습니다. 게임을 하면 돈을 쓰는 게 당연했는데 게임을 하면 돈을 번다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임은 GDP가 낮은 국가들 위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는 것보다 그늘에 앉아서 간단한 게임을 하는 게 더 많은 돈을 버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보통 게임은 5%에서 20%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을 마케팅 비용으로 태우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과 낭비 없이 진성 게이머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게임 회사에서 이렇게 게이머들에게 돈을 퍼주면 도대체 어떻게 게임이 운영되고 게임 회사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까요? 이거는 암호화폐 덕분에 가능합니다. 암호화폐로 없는 돈을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게임이 계속 인기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은 해당 코인이나 NFT를 팔지 않고 보유하기에 모두가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인기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이때가 문제인데, 코인이나 아이템의 가치가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면 손해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게임 회사들은 쉽게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NFT 게임은 예를 들어 50만 원의 돈을 투자해서 아이템 세트를 맞추고 하루에 2만 원씩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에 선뜻 5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돈을 벌 수 있고, 투자를 했던 50만 원은 나중에 아이템을 팔면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게임 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빠른 투자비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시너리지 효과라고도 하는데, 직접 화폐를 발행하고 공급량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도 게임 회사에 매우 큰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게임에서는 출시하기 전부터 게임 코인을 내놓으면서 수많은 잠재 사용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요즘 게임을 만드는 것은 큰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작은 게임 회사, 큰 게임 회사 구분 없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게임을 만들기 쉬운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출의 30%를 떼어가는 이런 플랫폼 회사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죠. 매출의 30%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보통 인앱 결제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1% 이하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게임 회사들이 30%의 수수료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애플과 에픽 간의 싸움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같은 회사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인 결제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도 현지 결제 방식을 통해 우리나라 게임을 구입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많은 노력을 통해 비자나 마스터카드, 기프트카드나 현지 통신사와 함께 결제 수단을 마련해 왔는데요. 이러한 일은 암호화폐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국경 없는 결제가 암호화폐의 장점이기도 하니까요.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게임 회사들은 플랫폼의 결제망을 사용하고 큰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NFT와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30%의 플랫폼 수수료와 10%의 광고비를 아끼고 초기에 빠른 투자금을 회수하고 시너리지 효과까지 생각하면 그 매출은 같더라도 순이익은 2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암호화폐를 쓰면 수익이 몇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싫어할 게임 회사는 없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존 결제망을 잘 구축하고 사용자를 확보해 놓고 있는 기득권에서는 게임의 NFT화를 싫어합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스팀 게임즈에서는 게임의 가상화폐나 NFT 사용에 반대하고 있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에픽 게임즈나 다른 게임 회사들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재밌는 게 회사들이 도덕적으로 어떤 것이 옳기 때문에 그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회사에 이득이 되느냐로 움직입니다. 마진이라는 게 좋기 때문에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저는 게임의 NFT화에 대해서 의견이 없거나 찬성하는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게임의 순수성을 망치게 되고 재미없는 게임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게임의 수익 모델은 시장의 니즈에 따라 큰 비용을 초기에 지불해서 게임을 구매하는 패키지 모델로부터 지금의 DLC나 인앱 결제를 통한 뽑기 모델로 다변화되어 왔어요. 그러한 새로운 모델을 싫어하는 게이머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 더 많은 콘텐츠가 생기고 서버가 운영되어 좋아하는 게이머들도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게임의 수익 모델이 NFT가 될 수도 있는 것뿐이에요. 페이 투 윈이나 아이템을 거래하고 현금화하는 것은 지금도 만연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저의 게임 생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제가 좋아하는 사용자 간 경쟁이 심하지 않고 힐링도 가능한 싱글 패키지 게임은 많이 있습니다. 다양성은 언제나 업계에 활기를 만들고 시장을 키워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게임등급위원회에서 NFT 비슷한 게 들어갔다 하면은 승인을 안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NFT 게임의 성공이 계속된다면 국내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게임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만드는 것은 국내에서도 합법이고, 사용자들끼리 경쟁을 부추기거나 비싼 아이템을 파는 것은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아주 잘할 분야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도 금융이나 게임을 넘어서 다양한 곳에서 암호화폐가 함께하게 될 텐데요. 계속 기존 시장을 위협하면서 도전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고민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듣다 보면은 왜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도 더 잘 보이게 될 것 같아요. NFT와 게임에 대해 이야기해본 작은 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